안녕하세요. LA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 들여다보고요. 자, 테슬라 주가가 견고한 이유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발표를 앞두고서요. 개미들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맵을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흘러갔어요. 사실 이 초반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뒤에 또 그대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십시다. 마소부터 보면요. 왼쪽 위에 보십시오. 마소가 지금 0.69% 올랐어요. 마소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오늘 눈곱만큼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애플 보세요. 0.18 살짝 올랐고요. 애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가 좋았어요. 엔비디아가 오늘 1.63%. 사실 엔비디아도 흐름세가 계속 좋았다가 오늘 전체가 뒤에 흘러내리는 분위기였는데, 자, 엔비디아는요. 지금 발표를 앞두고 이 개미들이 이 줍줍하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따가 한번 우리 엔비디아 소식, 이따가 한번 우리 기업 소식 살펴볼 때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이 1.81% 올랐습니다. 아마존도 워낙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겁니다. 구글 0.37 올랐고요. 메타 0.61%. 메타는 오늘 조금 그 이후에 악재가 있죠. 내일 조금 조정 올 수 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 또 소송이 들어왔거든요. 큰 이슈는 아닌데 조금 영향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내일쯤 되면요.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오늘 0.17로 마감했거든요. 근데 사실 장중에 좀 올랐습니다. 많이 쭉 올라가다가 뒤에 쭉 또 흘러내렸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초반에 오르면은 뒤에 흘러내리고 또 초반에 빠지면 뒤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그 전형적인 지금 현재 공포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들은 여전히 지금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서스피셔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AI의 등판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할지 다른 회사들도 데미지를 크게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막연한 지금 공포감들이요. 이 주식시장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상승 흐름도 지금 막고 있다. 뒷다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기업 소식과 매크로 상황들, 그리고 경제 상황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데나이브즈가 아주 긴 장문의 아티클을 냈습니다. 자,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이런 긴급한 또 이 전문가들의 아티클이 필요하겠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쓸데없는 공포감, 지금 너무 과도한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 데나이브즈는요, 일종의 이거를 거의 그냥 유령과 싸우고 있다. 보이지 않는 귀신과 싸우고 있다라고 시장이 갑자기 그냥 미쳤다라면서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에 보면 길게 썼거든요. 자, 이 내용 다 읽어볼 수도 없고 그냥 제가 쭉 보니까 핵심 내용들은요 그냥 한 몇 가지로 정리가 되거든요. 자,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자, 그냥 핵심 내용은요 보시면 초록색으로 먼저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지금 현재 AI의 공포, Doomsday Narrative. 지금 월가에서 뭐가 계속 얘기가 도냐면요. 자, Doomsday라는 거죠. 파멸의 시간이 오고 있다.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AI가 등장해서 AI가 어떤 기업들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상당수의 기업들을 다 그냥 소위 박살을 낼 것이다라는 거죠. 그 둠스데이라는 거예요. 인류 아마겟돈이 온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너무 생뚱맞긴 맞거든요. 쓸데없이 이렇게 너무 과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우리도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보면 좀 세상이 뭔가, 옛날에 보면 우리 2000년대 올 때, 그러니까 1900년대에 머물러 있다가 앞에 일자가 이제 바뀌면서 2000년대로 넘어갈 때 새천년이 온다 이러면서 하니까 그때 뭐가 득세했습니까? 막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나와가지고 드디어 인류가 멸망한다 이러면서 노스트라다무스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앞자리가 바뀌게 되면 온 천지가 갑자기 위험하게 바뀔 것이다. 다 엉망이 된다 이러면서 다 망하고 무너지고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 사이비
집단들이 이제 뭐 이 종말이 온다 이래가지고 어디서 모이고 뭐 괌으로 가서 모이고 그 사이비들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돈 전 재산 다 뺏기고 그런 경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어떤 둠스데이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포 마케팅 또 공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심리를 짓누르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 항상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공포가 똑같이 지금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다 할려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필요하다. 비판적 통찰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갑작스러운 공포감인데, 자, 지금 시장에 AI가 will destroy enterprise softwar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들을 완전히 파괴할 거라는 거, 이런 공포감.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인더스트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주가가 최근에 더 추가적으로 계속 흘러내리느냐? AI 시대가 들어오니까요. 굉장히 AI 쪽 비즈니스가 발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AI가 발전하면요. 발전하는 만큼 뭐가 또 중요해집니까? 바로 보안이죠. 그러니까 보안 산업이죠.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그 사이버 세계의 안보, 보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AI 등판으로 오히려 사이버 시큐리티 인더스트리도 파괴될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 AI가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에, AI가 너무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그런 보안까지도 다 망가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막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지? 어디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공포감, 이게 뭐라고 합니까? is an exaggerated ghost figh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과장되고 과도한 귀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합니다. 유령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고스트 파이트라는 거예요. 유령이 뭡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공포감 줘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시대랄지 우리나라 뭐 그 어떤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그런 세상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막 귀신이 있다, 뭐 있다 이러면서 그런 어떤 공포감을 조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당연히 존재하죠. 그걸 우리가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어떤 너무나도 과하게 사람들을 이 소위 말해서 이 귀신을 가지고 막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무당들의 수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무당 앞에 가게 되면 완전히 통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고스트 파이트라는 게 이게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근데 이게 과도하게 걸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데나이브가 이런 현상들을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또 나타나는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새로운 2000년대가 오니까 새 시대, 새 천년이 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기대감에 막 흥분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새 천년이 가져올 그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막 하면서 이제 막 사이비 집단들이 막 등반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유령과의 싸움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Similar misconceptions have happened many times in the past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이, 이런 잘못된 생각들, 오해들이 과거에도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있었고, 저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업 얘기를 하죠. 데나이브즈는요, 이 지금 월가에서 기술주 투자만 거의 30년 이상 한 사람이라,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이런 공포 마케팅이랄지, 또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요. 근데 이런 공포 분위기 조성은요, 보통 공매도들이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크게 또 상승이 오기 전에 공매도들이 이런 거 가지고 떨어뜨려 가지고 돈 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옛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합니다. 옛날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빨간색으로 하려다가 보면요, 여러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소가 그 당시 장난 아니었잖아요. 마소가 등장하면서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200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때 들어오면서 막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졌죠. 이것 때문에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고 그랬는데 오히려요, 마소가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쪽으로 들어오니까요, 오히려 시장이 대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더 커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이 modern enterprises are extremely complex라고 합니다. 자, 현대 기업들이 지금 보면요, 이 모던 이 사업들의 비즈니스를 보면요, 되게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 등장해가지고 뭐 소프트웨어 회사가 당장 무너지고 붕괴되고 그런 수준으로 자꾸 쉽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AI에 대해서 너무 크게만 보고 지금 있는 비즈니스를 너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만 공포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의 이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보면요, extremely complex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스택스 있죠.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것들이랄지 또 그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랄지 그리고 그 안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큐리티 보안이랄지 그리고 전체 이 어떤 스트럭처 자체가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IT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impossible to simply replace everything with a cheap AI 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고 싸구려 AI 툴을 가지고 뭔가 모든 것을 대체한다? 그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로 오히려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줬지. 이것 때문에 뭐 모든 게 아예 싹 대체되어 버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파란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Right now there's no visible massive spending on AI agent and platforms yet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아직은 눈에 띌 만한 어마어마한 그 AI 에이전트랄지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투자가 그렇게 보이는 만큼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in the next 12, 18 months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expect a software-led a tidal wave of spending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1년하고 1년 6개월 내에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어마어마한 스pen딩이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빅테크들이 하드웨어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센터랄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에 투자가 막강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 되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그 투자를 통해 가지고요,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갈 겁니다. 그들은요, 더 이제 고객들에게 더 이 어떤 집중적으로 접근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신다면요, 사실은 지금 너무 과하게 귀신과 싸우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 귀신이 있다,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쥐어짜고 있는 건데, 이 지금 AI가 만들어내는 공포가요, 마치 그냥 이 사람들에게 자꾸만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흐리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이비 종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월가가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다루진 않지만요, 데나이브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뒤쪽에 보면요, 결국은 지금 이 시기를 또 돈 버는 사람만 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다. 과거 패턴도 이것 때문에 막 무서워서 또 빠져나갔다가 내 주식이 또 왜 빠지냐 이랬는데 결국 기다리고 버틴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다 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또 데나이브스가 맞는지, 또 정말 진짜 이게 AI 공포로서 모든 기업들이 막 파산하고 무너지는 것인지 지켜보면 또 됩니다. 또 지나보면요, 또 똑같은 과거 패턴이 반복될 거예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자, 이란 소식입니다. 자, 매크로 소식 좀 봐야겠죠. 자, 지금요, 오일 가격이 4% 이상 뛰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유가요, 반스 부통령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란이 미국의 중요한 요구들을 무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military strikes on the table. 결국은 군사적 옵션을 우리가 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핑크빛으로 하려나 보세요. 이란이 미국의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미국이 정해놓은 레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이요. 근데 이란이 맞추는 거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during nuclear talks in Geneva this week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네바에서 그 회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이 못 하고 있습니다. 못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거였다는 거죠. 만약에 negotiation fail라고 하면은 결국은 군사적 옵션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근데 무서운 건요, 이번에 군사적 옵션이
단순히 limited strikes를 뛰어넘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 핵시설에만 집중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대규모로 때려 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미국이 어마어마한 화력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뭐 최대한 풀 파워로 지금 이란에다 집중해놨는데 이거 만약에 레드라인을 못 맞추면요. 그러니까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면 그냥 때리는 것도요. 뭐 그냥 트럼프는 사실 우리가 예측을 넘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리면 때려버리거든요. 물론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전쟁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 원래 경제인이다 보니까 어떤 그냥 뭐 군사 옵션을 대규모로 군사 작전을 감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손실이 얼마나 되고 여기에 돈이 미사일 한 대 발사하고 전쟁을 확장하면 본인의 어떤 이 나머지가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계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 제약이 있을 뿐이지 사실 지금 레드라인 넘고 이래버리면요. 이란 때리는 거는 마음 먹고 때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일 가격도 뛰었죠.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죠. 왜냐? 이게 결국은 이란하고 전쟁이 펼쳐지면요. 요거는 좀 큰 전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옛날 조지 부시 대통령 그 아빠도 그렇고 아들까지 부시 대통령까지도 결국 이라크 전쟁, 뭐 이런 전쟁하면서 나중에 굉장히 재정 적자도 커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금 염려들이 있는 거죠. 주식시장은 그것에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거쳐야 주가도 신나게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지금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테슬라 쪽에서 그동안 자율주행을 작동시켜가지고, 그동안 사고가 얼마나 났고, 마일당 얼마나 났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오늘 공개됐거든요. 자, 아주 좋습니다. 이런 공개는요, 이런 데이터는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데 얼마나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로보택시가 작동됐을 때도 얼마나 이 훌륭한 일을 앞으로 하게 해낼지, 비즈니스가 얼마나 순탄할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자, 맨 위에 이제 이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면요. Total Major Collision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고 난 거 있죠. 사고 난 횟수거든요. 자, 사고 난 횟수를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먼저 보시면 테슬라 with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작동시켰을 때에 테슬라가 830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고 횟수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콜리전의 횟수가 메이저 콜리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교통사고 같은 게 났을 때에, 차 사고 났을 때의 그 횟수를 말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자, 그런데요. 미국 평균을 보세요. 자, 미국 평균 파란색으로 맨 위에 거, 맨 마지막 거 보면요. US average가 얼마냐면은 바로 498만 9천 번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기간이 작년 1년 동안을 통계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830번. 자, 그런데 미국 평균이 490만, 거의 500만 번이 나왔죠. 물론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마일당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일을 넣어야지 계산되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이 테슬라가 더 낫다 아니다 이 얘기를 완전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자율주행을 작동시켰을 때 훨씬 더 지금 830번이니까 사고율이 적은 거는 뭐 확인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일당. 자, 마일당 지금 이 소위 얼마만큼 사고가 나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 보면요. 먼저 빨간색으로 하려면 FSD 있죠. FSD를 갖췄을 때의 테슬라가 자, 530만 마일당 사고가 한 번씩 났다라고 합니다. 530만 마일. 뭐 많죠. 어마어마하죠.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LA 샌프란시스코까지가 450마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0마일이면 이거 뭐 500만 마일이니까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죠. 이 500만 마일이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맨 아래쪽에 볼게요. 맨 아래쪽에 US average가요. 66만 마일당 사고가 한 번씩 나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530만 마일당 한 번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율주행을 연결했을 때에는 530만 마일당 한 번이라면 지금 미국 평균이 66만 마일당 한 번이니까 8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8배 정도 더 안전하다는 것이 마일당으로 보더라도 드러납니다. 이게 마일이 더 늘어나더라도 결국 마일당 나누니까. 그러니까 지금 8배 정도 더 안전하다? 원래 테슬라가 10배 정도 더 안전하게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작동하게 되면요. 안전도에 있어서는요, 사람이 그냥 운전하는 것보다는요, 월등히 안전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자율주행을 몰아보면 알거든요. 얼마나 더 안전한지는. 실제로 밤이랄지 어디 운전을 시켜보면요, 훨씬 안전해요. 그러니까 운전을 더 잘한다고요. 사람보다도요. 그러니까 훨씬 편하게 느끼거든요. 자율주행을 키우고 갔을 때랑 사람이 운전했을 때는 사람은 막 덜컹덜컹 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부주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뭐 하다 보면 딴 생각하기도 하고 잠시 놓치기도 하고 잠시 딴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뭐 얘기하다 보면요. 요즘은 뭐 워낙 또 뭐 틀어놓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급증가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율주행은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24시간 내내 이 카메라가 이 360도를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일당만 보더라도 530만 마일당 한 번 사고 60만 마일이니까 8배 이상 더 안전한 것은 확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를요 매뉴얼리 운전해요. 액티브 세이프티를 작동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괜찮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자율주행 데이터니까 굉장히 좋다. 8배 이상 안전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마일 쌓인 거 한번 보면요. 그럼 마일이 만약에 너무 조금만 적용되면은 데이터를 그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령 테슬라가 야, 그냥 한 10만 마일 정도 달려놓고, 우리 사고 이만큼 났어. 이래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 케이스가 너무 적잖아요. 우리가 보통 서베이를 하거나 할 때도 기본적으로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그 어떤 그 통계 소위 우리가 그 어떤 케이스를 뽑을 때에 기존에 몇 배수로 뽑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본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일리지가 조금밖에 안 갔는데 우리 사고 별로 안 났어 그러면요 신뢰성이 떨어지죠. 근데요 보십시다.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테슬라 with FSD가 지금까지 달린 마일리지가 얼마냐면요. 계산하기도 쉽지 않아요. 보십시오. 지금 10만에다가 1, 10, 100, 10만, 100만, 1000만, 억, 40억이죠. 43억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하도 40억 마일이 넘거든요. 자, 여러분, 40억 마일이 넘으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죠. 실험이 충분해. 40억 마일이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거를 LA 샌프란시스코까지 거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한 5시간을 차로 안 쉬고 달려가지고 4시간만 중간에 쉬면 5시간인데 그걸 400마일로 잡자고요. 안 쉬고 달렸을 때. 그게 지금 그거를 40억 마일이니까 몇 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냥 4만 마일도 아니고 40만 마일도 아니고 40억 마일이라고요. 400만 마일만 해도 괜찮은 건데 4천만 마일만 해도 괜찮은 건데 무려 40억 마일을 달렸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미국 보세요. 미국의 전체 통계는 당연히 더 크겠죠. 차가 많으니까. 얘네들은 지금 보세요. 얼마입니까? 지금 40억 마일을 넘어가지고 계산이 안 나오죠,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차도 많고, 그런 거죠. 그러나 40억 마일이면요, 충분하게 샘플링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치를 냈을 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치를 냈을 때 이 정도로, 나온다는 게 8배 이상은 테슬라가 안전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면요, 국가에다가 통계에다가 얘기할 때도요, NHTS에 있죠. 교통국에다 얘기할 때도 이거는 말이 되는 거죠. 다른 주랄지 다른 나라에다 제공할 때도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요, 이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결국 자율주행을 장착했을 때 테슬라가 engaged experience fewer collisions than those driven without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율주행을 작동시켰을 때와 안 작동시켰을 때에는 확연하게 자율주행을 키우고 갔을 때에
적은 충돌 사고가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 데이터는 전 세계가 아니라 지금 북미 지역만 한계한 거예요. North America that across all road classes로 갑니다. 자, 도로도요.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하이웨이, 고속도로, 그리고 non-highway. 사실 고속도로보다도 뭐가 더 어려웠냐면은 도심지 있죠. 그냥 우리가 시내 여기 나가서 일반 도로 있죠. 이거 뭐 되게 까다롭잖아요. 사람들도 거기서 접촉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모든 도로의 데이터를 다 올린 거고요. 그리고 latest 12-month collision rate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있죠. 뭐 과거 말고 그냥 지난 딱 1년을 통계로 잡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죠. 가장 최신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8배 이상은 자율주행을 안 킨 것보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8배는 더 안전한 게 확보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데이터도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면요, 테슬라 주가가 견고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 데이터는 Average Daily Miles Driven Using Tesla FSD입니다. 자, 이건요,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데이터는 사고율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는요, 지금 현재 테슬라 소유주들이 FSD를 작동해서, 즉 사용해서 얼마만큼 매일매일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FSD에 대한 인기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또 FSD를 테이크 레이스를 올릴 수 있겠죠. 치등율요. 그러니까 그건 올라갈 거거든요. 계속 앞으로도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 오른쪽에 좀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알아보세요. 자, 이번에 1분기입니다. So far in Q1 2026입니다. 2026년도 1분기에 테슬라 owners, 테슬라 소유주들이 have an average driven more than 20.4 million miles per day on FSD라고 합니다. 자, 지금 테슬라 소유주들이 2천만 마일, 매일 2천만 마일을 자율주행을 그 이상을 지금 운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매일 2천만 마일이다? 이거는요, 역대급 데이터를 쓴 겁니다. New all-time high예요. 자, 왼쪽에 보면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를 보면요, 지금 23년도부터 데이터를 한 거 보면, 23년도 때는 사람들이 별로 타지도 않았어요. 그 빵에서 시작했죠. 근데 뭐 올라가는데 500만 마일도 안 타요. 뭐 그냥 250만 마일 정도 이렇게 쭉 타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중간에 멈춰 있죠. 23년도 2분기, 23년도 3분기, 4분기, 24년도 작년도 1분기까지도 그렇게 안 높아요. 하루에 250만 마일 정도 이렇게 더 탄 거예요. 그런데요, 얘가 이제 작년 24년도 2분기부터 껑충 뛰어 올라가죠. 이게 보면 거의 750만 마일 800만 마일까지 올라가거든요. 하루에 800마일요. 자, 그러다가 다시 또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24년도 4분기부터 또 역대급 찍고 올라갔다가, 자, 작년도 1분기 있죠. 25년도 1분기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작년 2분기 보십시오. 25년 2분기부터 해가지고 가파르게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작년도 소위 3분기, 4분기, 2번까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이번에 1분기잖아요. 1분기가 지금 보면은 하루에 200만 마일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하루에요. 그러니까 2천만 마일요. 그러니까 하루에 2천만 마일을 찍는다? 이거는 뭐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1분당 따지면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That's over 13,000 miles per minute, a 30% increase from a few months ago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1분당 13,000마일씩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많이 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난달 대비, 몇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30%나 늘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지금 그래프가요, 작년 1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튀어오르고 있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우리 그래프에서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예요. 이번까지거든요. 쫙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작년 제가 12월 달에 말씀드렸습니까? 그때, 테슬라 자율주행이 이게 장난 아니더라는 거죠. 즉, 24년도 4분기부터 그때가 버전 13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반응이 달라졌어요. 버전 13부터요. 괜찮았어요. 이거 쓸만한데? 이거 해볼 만한데? 야, 이거 이 정도면 제법 편해졌다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버전 14가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작년 중간부터 해가지고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작년부터는 진짜 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기술력이 올라가면 기술력은 점점 좋아질 거잖아요.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다른 회사에 비해서 한 세대가 앞섰다라고 이미 샤오펑의 CEO도 그러고 중국의 그 화웨이에서 오랫동안 자율주행 담당자였던 중국의 자율주행 대가라고 하는 사람도 테슬라가 한 세대는 앞섰다고, 제너레이셔널 갭이 생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벌써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도 느끼기에 진짜 좋거든요. 지금 타보면요, 진짜 다 감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그 정도 기술력이 올라왔다? 사람들 입소문 타니까 테슬라 소유주들이 더 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이 속도가 더 올라가겠죠.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사람들에게 왜 1개월치 무료 또 3개월치 무료 이런 걸 제공했잖아요. 실제 테스트 해보라고요. 그런 그 영향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보면요. 지금 테슬라가 이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더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월 14일 기준으로 이제 완전히 사는 게 끊겨졌거든요. 그때 많이 샀죠. 사람들이 많이 샀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이걸 타고 싶으면요. 매달 구독을 해야 되잖아요. 구독 그게 올라갈 거라고요. 구독 테이크 레이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많이 쓰면 쓴다라는 이 데이터는요. 결국은 사람들이 테이크 레이시 점점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건요. 불보듯 뻔합니다. 그건요. 테슬라 매출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거예요. 이거는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굉장히 고무적이죠. 긍정적입니다.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더뎠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이제 더 빨리 올라가겠죠. 더 많이 타게 될 겁니다. 지금 입소문 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취하게 될 거라는 건요. 이건 뭐 뻔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웨이모 소식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웨이모가 완벽한 것 같죠? 제가 계속 이 비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웨이모가요, 미국 전국에 한 5,000대로 지금 확장했다 그랬거든요. 발표가 나왔거든요. 본인들이 발표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우리 이제 5,000대까지 확장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확장 속도가요. 테슬라에 비하면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그런데 지금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러 도시들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웨이모는 자율주행이 완벽한가 보다. 사고도 없고 문제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웨이모 사고 치는 게요. 정말 많아요. 자, 역주행한 거 그저께가 제가 보여드렸죠. 자, 오늘은요, LA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게 바이럴대가 돌고 있는데요. LA에 이번에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스톰이 이제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LA는요, 비가 갑자기 쏟아지잖아요. 여기 드라이한 지역이라서 이게 지금 홍수가 잘 나요. 그러니까 물이 이게 도로에 넘치는 경우 허다합니다. 나뭇잎이 여기 막혀가지고요, 하수도가 비일비재하거든, 그런 경우가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내리면요, 물이 고여가지고 이렇게 차가 못 가요. 자, 여기가 지금 LA 저기 다운타운이거든요. 그 코리아타운 근처예요. 자, 근데 여기 막혀버리니까 지금요, 이 웨이모가 멈춰버렸어요. 웨이모가 앞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이거 강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웨이모가 여기서 윙윙 하면서요. 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버스가 빵빵 하면서 짜증이 나가지고요. 버스도 어쩔 줄을 몰라고 있어요. 그 뒤에 지금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지금 저 앞을 못 가니까 버스도 이제 알거든요. 얘가 웨이모라는 걸요. 그래가지고 지금 버스가 결국은요. 왼쪽으로 디토어 해가지고 이걸 가로질 뒤로 빠꾸 해서 디토어 해가지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막 짜증을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뒤에 많은 차들이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웨이모가요. 이렇게 지금 본인들은 완벽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고요. 막 가다가 갑자기 멈춰버리고요. 도로 트래픽을 만들어내고요. 역주행하고요. 전보도 들이받기도 하고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돌아갑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진행되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거예요. 사고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뭐 완전히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앞에서 통계봤지만 자율주행은요, 사람보다도 8배나 안전해요. 지금 현재 훨씬 더 사고가 적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입돼 가지고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고 좀 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도로를 막고 이렇다고 해서 테슬라 자율주행이 완전히 뭐 멍청하고 깡통이기 때문에 이건 다 취소시킨다,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웨이모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웨이모를 보면서 오히려 뭐예요?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서 참고하신다면요, 투자에 우리가 불안감을 없앨 수 있겠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LA에 빨리 테슬라가 와야 돼요. 저는 빨리 타고 싶거든요. 그걸 제 차를 운전하기보다는 테슬라 얼마나 저렴합니까? 그러니까 대도시에 다니면 좀 편안하게 그냥 저렴하게 테슬라 이 자율주행 타고 다니면요,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오히려 내 차 운전하는 것보다도요. 자, 아무튼 테슬라는 여러분 지금 주가가 너무 견고합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이렇게 탄탄한 이유는요,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가 대규모로 확장되는 게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보세요. 지금 이런 시간들이 오래 가지 않아요. 결국 전체가 안 좋을 때는요,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때가 되면 또 장이 막 날아가는 시장이 옵니다.